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BC 부동산 협회에서 나온 보고서를 오늘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굉장히 좀 깊은 내용이라 제가 뭐 100% 이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BC 부동산 협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동산 프렌들리 그런 리포트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이슈가 되는 게 있죠. 이미그레이션, 이민자들이 지금 엄청난 숫자가 매년 거의 막 40만 명, 45만 명, 또 목표는 50만 명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예전부터 이게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제 댓글에 달기를 이민자가 어떻게 와서 뭐 부동산을 바로 사요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앞으로 3년 동안 지금 앞으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올 건데 이게 어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뭐 금지법 아니면 외국인 부동산 못 사게 하는 어떤 그런 텍스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게 앞으로 부동산의 affordability를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이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인구만 늘어나면 당연히 수요가 높아지니까 부동산에 엄청 영향을 미치겠죠. 사실상 이거 뭐 기본적인 경제 상식이니까. 근데 그거를 맞추려면 지금보다 여기 나와 보이는 대로 25%를 더 이제 컴플리션 준공 완공을 해야 되는데 5년 내에 이 과연 가능한 얘기인지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커버하는 그런 리포트입니다. 제가 이해한 대로 중요한 내용만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금 이민자를 거의 이제 1.5 밀리언, 이민자만 지금 150만 명을 들어오는 걸 지금 목표로 하고 2025년까지죠.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기사 몇 번 다루고 이것도 기사 몇 번 났었는데 이미 작년에 100만 명이 들어왔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뭐 꼭 이민자뿐만 아니라 이민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레퓨지들, 학생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워킹 퍼밋 각 들어오는 사람들, 또 워홀로 들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오면 길거리에 자진 않습니다. 그죠? 뭔가 집을 렌트를 하든지, 뭐 사지 못하겠죠. 렌트를 하든지 방을 들어가든지 어쨌든 뭔가 자기 몸을 뉘울 장소가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렌트 마켓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포화 상태가 됐다라는 거, 그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까 다 아실 테고요. 그리고 외국인 부동산 못 사게 하는 법 같은 것들이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 이거 사실은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예전부터 UBC나 그런 데서 발표했었는데 크게 영향 미치지 않았다. 사실은 저도 이거 얘기는 몇 번 했었었는데 이게 실제로 부동산법이라기보다는 이 정치인들의 쇼에 가깝다. 이건 정치인들이 우리가 부동산 이렇게 오르는데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욕을 먹어야지. 정치인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왜 부동산이 이렇게 올랐지? 누구 때문이지? 정치인들 때 얘가 정치를 잘못해서인가? 뭐가 누가 문제지? 누가 잘못한 겁니까? 외국인들이. 중국인들이 샀으니까 그렇지. 중국인들이 막 사니까 가격이 오른 거야. 못 사게 해줄게. 법을 짠 만들었지만 실제로 부동산 가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그리고 요즘에도 부동산 침체기다 보니까 외국인들이라도 좀 사줬으면 좋겠는데 안 사주니까 텍스가 안 거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 외국인 방지 금지법을 좀 완화를 시킨다는 걸 며칠 전에 발표를 했죠. 자세한 내용은 또 많이 아실 거니까. 근데 뭐 변했다고 해서 뭐 크게 많이 살고 있을까, 살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은 들어요, 사실은. 자, 이민자들이 2021년에는 40만 6천 명, 그리고 2022년에는 작년이죠, 43만 7천 명. 그죠? 그리고 아마 올해는 몇 명까지 아직 들어오고 있는 중이니까 예상치로는 45만 명에서 50만 명 사이로 들어올 거라고 얘기는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과연 몇 명, 우리는 이제 BC주 살고 있으니까 과연 몇 명이나 BC주에 들어올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15%가 그 BC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한 4만 명, 3만 9천 명, 4만 명 정도가 이제 BC주로 들어왔었고요. 근데 앞으로는 지금 뭐 40만 명, 50만 명 막 하다 보니까 지금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자, BC주에는 21만 1,500명의 뉴 퍼머넌트 레지던트리,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급
정말 유례 없는 이민자들이 오는 중인 거죠. 가장 이민자 여기 보면은 제 얼굴에 좀 가려질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가 1906년이네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민을 많이 왔어요. 벌써 40만 명씩이나 몰려오면서 캐나다가 이제 엄청난 발전을 이제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정말 로우 할 때는 이제 2차 대전 때였던 것 같고요. 역대급으로 유례 없는 이민자들이 40만 명을 넘어서 50만 명까지 들어오는 시대가 이제 열렸는데요. 그래서 BC주에는 매년 평균적으로 4만 명 가까이 들어왔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BC주에는 총 21만 7,500명의 이민자들이 들어올 건데 여기서 이제 뭐 인구수는 저렇게 들어오는 건데 그 이제 하우스홀드 수는 따져 보면 한 2만 500 유닛, 그러니까 2만 500 하우스홀드 새로운 세대가 생길 것 같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들어오는 인구는 자, 대략 얘기할게요. 20만 명, 거기서 10%인 한 2만 새로운 2만 가구 수가 새로 생기는데 또 이제 역사적으로 분석해 보면 거기에서 54% 정도가 집을 산다고 합니다. 결국은 20만 명 정도가 새로 들어올 거고 2만 가구가 생기고 거기에 반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11,000 가구가 새롭게 집을 살 거고 예상으로는 그 나머지는 이제 렌트를 이제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2023년 우리가 2023년에 있잖아요. 2025년까지는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2026년까지는 토럴 세일은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할 거다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Sale of Primary Residence 집을 사는 사람들도 같이 늘어나고 거기에 인베스터들도 꾸준히 집을 살 거다. 그래서 아마 토럴 파란색 보이시죠? 토럴 세일은 2026년까지는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거기서 정점을 찍고 아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이민자들이 들어오자마자 뭐 집을 사는 건 아니겠지만 1년, 2년 있다가 이때 집을 사야 되겠네. 집을 사는 수요들이 이때 이후로는 좀 꺾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year to year price growth도 2023년부터 살짝 꺾였죠. 그러다가 뭐 중반기 이후부터는 계속 오르다가 2026년까지 아마 개세적인 상승을 하고 그 뒤로는 프라이스도 꺾이지 않을까. 왜냐면 수요 자체가 좀 꺾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BC 부동산 협회에서는 이거 뭐 이렇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다 읽어본 예상으로는 아니야 2025년까지는 이렇게 이민자들 많이 받고 이민자도 보면은 트렌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다 이민자였으니까 이민자를 많이 받았다가 좀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뭐 경제가 너무 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런 사정 때문에 안 받기도 하고 그죠? 이 그래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보시면 이민자들을 뭐 많이 받았다, 또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가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 뭐 이렇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정말 역대급으로 너무 많이 받았다 보니 이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이후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민자들이 많이 떨어지면 하우스 디맨딩이나 가격도 아마 좀 떨어질 거다 예상을 한 부분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는 2026년까지는 가격이나 어떤 디맨드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그 뒤로는 소강 상태가 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부동산 협회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2023년까지 Sale to Investor 검정색이에요. 이게 굉장히 2023년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도 올랐고 뭐 어포더빌리티도 힘들고 그런데 이 인베스터들도 점점 이제 올라가다가 아마 2025년에 이제 이민자들이 아마 정점을 찍었을 때 아마 이 인베스터들 아마 급격하게 상승할 것 같고 이제 자기 원래 자가주택 구매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아마 계속 올라갈 거다. 근데 결국은 똑같이 2026년에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데 근데 재밌는 건 인베스터들은 이때도 물론 떨어지긴 하지만 꾸준히 집을 살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베스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일단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베스터들은 집을 사서 물론 되파는 것도 있긴 하지만 렌트를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 인구 확 늘어났으니까 이때 이후로는 어떤 렌트 인구들은 뭐 변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늘어났으면 더 늘어났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이후로는 인베스터들은 꾸준하게 투자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네, 뭐 어떤 자기 성향이 뭐 사서 뭐 2년 지금 당장 팔 수는 없으니까 사서 팔아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놓고 그리고 또 임대를 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떤 투자자들은 계속적인 투자를 할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The Impact on Affordability인데 구매력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2022년 초에 이 집값이 피크를 찍었던 게 Affordability가 최고치에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너무 비싸서 살 수도 없고 내 소득이나 이 집을 돈을 어디서 빌려오는 것도 한계를 맞다 보니까 거기서 또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어폴더빌리티가 금리가 낮아서 어폴더빌리티가 최고치에 달았다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점점 이 구매력이 하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최하점을 다시 찍는 게 2023년이네요. 그죠? 이때쯤에 최하점을 찍고 다시 이미그레이션 샥, 그러니까 디맨딩이 높아지면서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폴더빌리티가 2023년 지금 중반쯤에 하락 최저점을 다시 찍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뭐 돈을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디맨딩 자체가 높아져서 그렇게 집을 살 것 같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이민자들은 경제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잡도 만들어내고 있고 기회를 더 창출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성을 커뮤니티에 가져다 주지만 리포트에서 봤다시피 이런 인구의 증가는 분명히 하우징 마켓에 영향을 분명히 미칠 건데 이 정부에서는 집을 사지 마라 이런 정책적인 거나 텍스나 올 생각하지 말고 집이나 더 많이 짓게 해줘라 제발 그런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게 여기도 얘기했지만 당장의 이민자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나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시간 문제일 뿐이다. 지금 정책이 지속된다면 지금처럼 새로운 하우징이 새로운 이민자 추세에 못 따라간다면 이 불보듯 뻔한 일인데 정부에서는 좀 정신을 차리고 여러 가지 규제를 없애고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이 부동산은 분명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맞이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부동산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거 주변에서도 제가 들리고 느끼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금융 상황이 좋아질까? 이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전히 은행권 불안은 유럽으로 확산되고 있고 뭐 좋은 상황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게 어떤 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칠지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시고 좋게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시네플렉스에서는 가족의 달을 맞아서 매주 토요일 4월 내내 2.99에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시네플렉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키틀라메도 있고. 그래서 2.99에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새로운 영화들은 아니에요. 새로운 영화들은 아니고 자, 8일에는 홉이란 영화, 15일에는 윌리아 윙카와 초콜릿 공장, 22일에는 레고 무비, 29일에는 이웃집 토토로를 상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전 명작인 거죠. 고전 명작.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영화를 볼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아이들하고 그냥 가는 뭐 그런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설레는 아이들과 같이 애들은 극장 가면 설레하니까. 근데 2.99인데 가서 팝콘 먹고 음료수 먹으면 한 영화관보다 한 10배 나오겠네요. 그죠? 안 먹을 수도 없고. 제일 아까운 게 저는 팝콘 먹는 것 같아요. 평소에 싫어하는데 심심하니까 사야 되는 너무 비싸서. 어쨌든 뭐 주스는 하나씩 숨겨가도 잘 모르긴 하더라고요. 여전히. 좀 이게 이렇게 해도 되나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 애들이 더 숨겨가서 장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밴쿠버 주요 상권 10곳 중 한 곳이 비었다. 10% 가까이 그런 공실이 났다고 합니다. 공실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게 다 재택근무로 했는데 지금 다시 와서 일해라고 하자 보니 이게 지금 쉽게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리고 경기 침체도 지금 슬슬 시작이 되다 보니까 한 10% 가까이 지금 공실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밴쿠버가 10%는 사실 좀 놀랍긴 한데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공실률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밴쿠버가 11.6%라고 합니다.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게 캘거리랑 비교가 됩니까? 캘거리는 31.5%. 이 캘거리는 다운타운에 가보면 저 때도 좀 그랬는데
유령도시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벼 있었어요. 그래서 다운타운 상권이 이미 몇 년 전부터 막 죽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나마 이게 2022년엔 32.6%였는데 그래도 1.1%가 좋아졌네요. 그래도 세상에. 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어쨌든 11%가 돼서 어떤 뭐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 도시를 한번 봐볼까요? 주요 도시들. 토론토는 17.3%. 토론토는 훨씬 더 심하네요. 그죠? 근데 작년에는 13.6%였는데 무려 지금 거의 4% 가까이 점프를 했어요. 토론토가 지금 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다른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밴쿠버가 제일 낫네요. 그래도 퀘벡이 그나마 12.5%로 가장 낮은데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인 거예요. 오타와하고 13.7%. 근데 밴쿠버가 가장 좋다. 11.6%. 그래서 아마 뭐 미국에서도 지금 그 상업 부동산이죠. 상업 부동산에 지금 재앙이 시작되냐 마냐 이런 기사가 지금 많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밴쿠버는 지금 캐나다에서는 가장 낮은 공실률이어서 아직은 크게 문제가 될까 싶긴 한데 아마 지금 이런 움직임이 막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상업 부동산에 아마 삐걱삐걱 되면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른다 막 얘기 나오는데 이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은행권의 어떤 그런 위기들 그리고 상업 부동산의 위기들 물론 그러면 인구수는 늘어나도 분위기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쉽게 오를까? 그냥 어느 정도 현상 유지나 지지부진한 상태를 한동안 가지 않을까라고 그냥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꼭 맞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를 하시고요. 이거는 저는 뭐 이 얘기는 전혀 모릅니다. 밴쿠버 노인의 사태, 뭐 회장님이 두 분이 뽑히셨다고 해요. 이거는 제가 캘거리 있을 때도 한인 회장이 막 에드먼턴에 막 2명 뽑히고 막 엄청 뒤지게 싸우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 늘 싸웁니다.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서로 좋아하는 회장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근데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해보니까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도 사퇴할 수 있어. 나는 사퇴할 수 있어. 내가 양보할 수 있어.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내가 그냥 물러나 버리면 이 다른 집단이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나쁜 사람들이 여기를 장악하게 될까봐. 근데 그걸 막으려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난 욕심이 진짜 없는데 내가 이 자리를 해야 되고 내가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근데 상대방도 사실상 입장이 똑같습니다. 저쪽에서는 나를 굉장히 비도덕적이고 나쁜 놈으로 보다 보니까 자기는 물러날 수 있지만 자기는 욕심 없이 물러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비도덕적인 내가 여길 장악할까봐 물러날 수 없는 거죠. 그죠? 결국은 뭐냐? 똑같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대화 잘 하시길. 저는 내용 잘 몰라서 그냥 이거 보니까 뭐 이게 이런 상황에 들어가지 않고 겉에서 보면 저런 거 왜 대화로 해결 못하고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 막 얘기하는데 그 상황에 들어가면 이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걸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전쟁의 난에 뭐 홍수가 난에 그런 사람들 막 사재기 하잖아요. 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팬데믹 갔을 때 막 휴지 엄청나게 사재기하고 수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나는 이런 공급망이 분명히 몇 달 뒤에 풀릴 거를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사재기 안 하고 싶어요. 난 할 수 있는데 나만 안 사면 뭐합니까? 다 사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사재기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이걸 여러 번 경험을 해봤어요. 캘거리 경험을 해봤고 또 팬데믹 때 캘거리 대홍수 때 경험을 해봤죠. 그때 물하고 막 식품 엄청 사재기 했을 때 나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저도 가서 사재기를 하고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고 결국은 이게 뭐 누굴 욕할 건 아니고 그냥 대화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 또 우리 또 대략 살펴본 또 부동산 뉴스와 여러 가지 언저리 뉴스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